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별 후에 가장 미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과 헤어질 때 내가 찾든 아니면 내가 차였든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조금 오래 남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랑 만날 때는 안 하더니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날 때는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SNS나 카톡에 연애하는 티를 별로 내지 않았었는데 나랑 헤어지고 만난 그 사람과는 연애하는 거를 엄청나게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뭐 프사부터 시작해서 디데이나 나랑은 가기 귀찮다던 여행이나 뭐 예쁜 카페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별 후에 나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좀 열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여러 번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들이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니 또 나한테는 결국에 안 해줬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꽤 깊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나만 불쌍해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왜 헤어지고 나서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미워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막 상대에게 연락해서 욕하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할수록 나만 더 후회되고 나만 더 비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나도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예쁘게 연애하는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게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나는 받아줬는데 자기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연인들이 만나면서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너무 크게 싸운 경우에 헤어졌다가 한두 번씩 다시 만나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헤어지려고 할 때 실제로 이별을 고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미친 듯이 붙잡았고 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시 받아준 거죠. 이건 사실 너무 흔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또는 내가 잘못을 해서 상대에게 차였고 나도 상대방과 똑같이 미친 듯이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매몰차게 거절을 당한 거죠.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기도 하죠. 나는 해줬는데 지는 안 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이 연인 관계라는 게,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정도 친한 인간관계라고 하면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연인 관계라는 명분이 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서로가 마음이 떠나면 더 이상의 기브 앤 테이크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달리는 입장에서는 너가 예전에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상대의 좀 양심적인 부분과 그동안의 정의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준다고 해도 얼마 못 갈 확률이 너무나도 크죠. 그냥 떼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심경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과거에 내가 상대를 받아줄 때는 어쩌면 사실 애초에 나도 헤어질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얘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빌 거라는 걸요.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보상받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줄 마음으로요. 여기서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고 서로의 다름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밉겠지만 그래도 연애 경험 잘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헤어질 때 나의 마음을 하나도 공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나도 잘못을 했을 거고 상대방도 잘못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본인 잘못은 완벽하게 감추고 내 잘못만 언급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도 공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헤어질 마당이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을 해줄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마지막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이 우리 사이에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끔 언급을 드리지만 사실 연인 사이에 헤어진다면 거의 잘못은 비슷하게 50대 5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상대가 더 큰 잘못을 해서 헤어졌다고 해도
애초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만 잘못한 사람으로 좀 지적을 받고 연애가 끝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상처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연애를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뭐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끝난 인연이라고 하면 나도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만날 때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책임감도 없고 남 탓하기 바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정리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흔히들 자연스럽게 겪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특히 내가 신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내적으로 어떤 병이 있거나 또는 아픈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내가 정말 누구를 기대지 않으면 혼자 멘탈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거나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별을 당한 거라서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데 여자 구독자분이셨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로 몸이 좀 크게 다쳐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었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심지어 병문안도 몇 번 왔었고 왔을 때 여자 구독자분의 어머님과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몸도 잘 회복하시고 남자분에게 다시 연락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병문안을 왔었던 것도 나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원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상대를 경멸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고 나 힘들 때 떠난 사람은 돌아와도 절대 붙잡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끔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올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들을 많이 살펴보시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잘 구분해서 꼭 내 사람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